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음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행은, 음양은 이 세상 만물, 이 우주 전체의 모든 개념을 음과 양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한다고 했죠. 자, 오행은 5가지로 분류를 한다. 이 오행이라는 이 행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 움직인다 의미는 뭐냐? 순환을 한다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한다. 이 5가지의 카테고리가 순환을 합니다.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순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 만물을 어떤 사물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을 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초목 종류, 뭐 나무든 풀이든 초목 종류는 그냥 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불, 뭐 등잔불이든 모닥불이든 요 전등이든 전부 바라보면 됩니다. 토 당연히 흙이죠. 이 땅 전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금속은 당연히 모두 금이 되고, 또한 많은 광물질, 소금 같은 많은 광물질, 그리고 이 광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암석, 이런 거 다 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토하고 금의 차이는, 토는 이제 뭉쳐지지 않은 상태, 금은 바위처럼 딱딱하게 뭉쳐진 거 있죠. 이런 거 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수는 당연히 물, 액체 이런 종류 다 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 목이면 무조건 나무다 요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오장은 중에 간은 목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간은 나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카테고리에 분류를 한다면 그렇게 분류가 된다. 자, 이 목이란 개념은 뭐냐? 목이란 개념은 상승한다 하는 개념입니다. 상승. 그리고 목과 반대되는 것이 금입니다. 이것이 하강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하여서 위치를 잡은 것이 화다. 그리고 하강하여서 위치를 잡은 것이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화와 금수를 크게 2가지 이렇게 크게 비슷한 무리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분류됩니다. 수목과 화금을 비슷한 무리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다릅니다. 어쨌든 목화는 상승하는 운동, 금수는 하강하는 운동, 크게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흔히 이걸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이렇게 그린다. 자, 이 오행의 개념에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간과 시간, 공간과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공간도 4가지의 방위로 나누죠. 동서남북 4방향이죠. 그리고 시간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4가지로 나누죠. 그렇게 해서 이 4가지 요소를 각각 한 군데 하나의 카테고리에 분류가 된다. 그러면 토는 어떻게 되느냐? 이 토라는 거는 뭐냐 하면
자, 토라는 건 바로 중심에서 위치를 잡아서 중심에서 이 변화를 조정하는 역할. 이것이 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행은 이렇게 순환을 한다. 자, 목화토금수 이 순서대로 배우면 바로 순환한 순서입니다. 이 순환하는 이 고리를 뭐라고 하냐? 이것을 상생이라고 합니다. 즉 나무는 단순하게 합시다. 나무는 불을 살리고 불은 흙을 만들고 흙은 금, 바위를 만들고 이 안반에서 물이 나온다. 그리고 물은 또 나무를 키우죠. 이게 상생관계입니다. 나무가 타서 불이 되죠. 그러면 이제 불이 다 타고 나면 재가 남죠. 가루가 남죠. 여러 가지 변화되는 무지들이 생기죠. 이것이 토다. 그리고 이 토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고형화되면서 금, 암석이 된다. 그리고 이 암석의 안반에서 이제 물이 생긴다. 그러면 물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죠. 자, 이것이 상생관계다. 상생관계는 이렇게 쉽습니다. 그런데 오행은 상생도 있고 상극도 있습니다. 상극은 뭐냐면 서로 극을 한다. 이 극을 하는 이유는 뭐냐? 죽이기 위해서 극을 하는 게 아니고, 즉 제압한다는 말인데 죽이기 위해서 제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살리기 위해서 그걸 한다.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게 나무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상극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씩 건너뛰면 됩니다. 자, 목에서 화를 건너뛰고 토에서 금 건너뛰고 수에서 목 건너뛰고 화에서 토 건너뛰고 금에서 수 건너뛰고 목. 이것이 상극관계다. 자, 원리는 이렇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죠. 그리고 흙은 물에 뚝을 만들거나 제방을 쌓아서 물기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죠. 물은 불을 끄죠. 불은 금속을 녹이죠. 금속 한번 봅시다. 이 칼 같은 걸 만들어서 나무를 베죠. 또는 큰 바위는 나무를 부러뜨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행을 이렇게 나타내면 공간과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있죠. 즉 말해서 목은 동쪽입니다. 자, 동력동자에 나무목이 들어가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 반대쪽에 있는 금은 서가 됩니다. 화는 남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흔히 동서남북 이래 그리죠. 동서남북 이래 그리죠. 자, 이걸 180도 돌린 그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오행상으로 보면 화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는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개념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보면 봄은 목이다. 왜냐? 봄이 영어로 스프링이죠. 말 그대로 상승하는 기운. 나무가 새싹부터 점점 자라는 기운. 이거 목이다. 그리고 여름. 자, 당연히 더운 계절이니까 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여름과 겨울 사이에 기온이 점점 낮아지고 낙엽도 떨어지죠. 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 그리고 추운 겨울은 물의 계절이다. 겨울에 건조한데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겨울에는 물의 속성에 뭐가 있습니까? 물의 속성에는
물이 액체로 막 출렁출렁 하는 것도 있고 부드럽지만 꽁꽁 어는 것도 있죠. 자, 겨울은 물이 자기의 속성을 제대로 발휘해서 꽁꽁 얼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은 동서남북이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토는 공간상으로는 딱 중앙이다. 한가운데다. 중심을 잡고 있다. 시간상으로는 환절기에 다 토가 개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시간도 목은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행에서 꼭 아셔야 되는 거, 상생상극 반드시 알아야 되고, 공간과 시간이 어떻게 오행의 개념에 대입이 되느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건 반드시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